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벌스토리입니다. 오늘 1월 5일 2021년 이틀째 코스닥 코스피 장중 시간입니다. 네, 오후 2시 정도가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에이비온 관련해서 뉴스 업데이트 시간 전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비온은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다룬 적이 있어요. 텔코원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에이비온이 기술력이 전혀 없는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뉴스가 새로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제목을 한번 보시면 ABN 401 임상 업데이트 시간이고 FDA 임상 1 이상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장중에 이제 텔콘이 이렇게 치솟았는데, 이렇게 치솟았다가 다시 빼는 게 또 텔콘의 주특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확 이렇게 치솟았다가 확 뺄 때 요때쯤에 이제 매수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혹은 이렇게 치솟을 때 뭐가 있나 하고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이유를 좀 찾아보면 아직은 텔콘 쪽에서는 기사가 안 나오고 있는데, 아주 비슷한 시간에 12시 한 10분 정도 됐을 때죠. 12시 10분 정도 됐을 때 에이비온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때쯤 이제 KPM테크도 확 올랐고요. 그리고 한일진공도 이때쯤 확 올랐을 거예요. 그죠? 다 비슷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은 1월 5일 12시 15분, 16분에 단독으로 해서 한국경제TV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에이비온의 항암 신약 후보 물질 ABN401이 미국 현지 시간 4일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임상 1 이상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진행 중인 호주, 한국 등의 임상에서 유효농도 구간의 약물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CMET의 발현을 억제해 암 발생을 늦추는 표정암제들이 개발된 바 있으나 복용 시 신장 독성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하지만 에이비온은 ABN401의 물질 디자인을 개선시켜 신장 독성 유발 위험을 최소화했다. 기존 표적 항암제 치료에 내성이 생긴 환자가 연간 75만 명 수준으로 이 중 약 20%가 CMET 변이 환자다. 에이비온은 2021년 내에 환자 모집 및 투약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거 하나 나와요. 임상 1, 2상 이렇게 나오고 어드밴스드 솔리드 튜머 고형암에 대한 임상 내용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시면은 2020년 1월 30일 날 라스트 업데이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내용이 호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랑 한국에서 진행한 임상 내용이 바로 이거고, 이제 며칠 정도 지나면 이게 또 한번 업데이트가 되겠죠. 미국에서 이제 진행하는 걸로. 호주 그리고 한국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임상에서 보시면은 안정성 연구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To evaluate the safety, pharmacokinetics 이런 것들, 약물의 기전이나 그런 것들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에이비온이랑 관련해서 대원이라는 코스닥 업체인가 보죠. 코스닥 업체인데 코스닥도 비슷한 시간에 이렇게 쭉 올랐어요. 대원도. 그래서 사람들이 대원도 에이비온이랑 연관이 있다 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2020년 6월 12일 기사고, 에이비온의 기업 공개가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투자자들도 고민에 빠지게 됐다. 두 번의 실패로 회사의 대외적인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데다 운영 자금 조달이 시급한 상황이다. 투자자들은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 재차 상장 준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에이비온의 현재 최대 주주는 사모펀드인 ST스타셋 헬스케어 조합 제1호이다. ST캐피탈과 스타셋 인베스트먼트가 공동으로 조성한 프로젝트 펀드로 지난해 구주 145억, 신주 60억 등 총 205억 원을 투자한 결과
우선주 포함 전체 주식의 26%를 소유하고 있다. 이 사모펀드가 이제 PEF라고 불리나 봐요. 쭉 한번 볼게요. 프로젝트 펀드의 최대 출자자는 코스닥 상장사 대원으로 알려졌으며 그 외에 SBI 저축은행, 신한캐피탈 등이 출자에 참여했다. 이들은 프로젝트 투자 이후 1년 내에 상장한다는 계획을 짰다. 상장 후 최대 주주의 의무 보호예수 기간은 6개월이지만 통상 1년 이상의 자발적 보호예수를 건다는 것을 감안하면 투자 후 약 2년 후면 엑시트에 나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당시 ST스타셋과 함께 신주 유상증자에 참여한 곳은 역시 PEF인 KDB 오픈이노베이션 합자회사, 그리고 TP바이오, 제3호조합, 그리고 미래에셋 대우 등이다. 이때 AB원이 발행한 주식은 보통주가 아닌 전환 우선주로, 보통주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전환권을 가진 우선주였다. 이 전환 우선주는 투자 이후 주가가 하락할 경우 전환가액 조정, 리픽싱으로 투자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보통주보다 장점이 있다. 다만 벤처 투자에서 많이 활용되는 상환 전환 우선주 RCPS와 비교하면 상환권이 없대요. 이거는 전환 우선주, 이거는 상환권이 없대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분을 매각해야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결국 매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ST스타셋은 전 최대 주주로부터 인수한 구주에 대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 계약 체결일 이후 1년 내에 AB원이 상장하지 못할 경우 전 최대 주주에게 다시 주식을 되팔 수 있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ST스타셋이 풋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현재는 이 행사 기간을 넘겼대요. 이제는 상장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지금 보시면 205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이 지금 AB원에 묶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 25%에 달하는 지분이에요. 투자사 관계자는 대외적인 환경이 좋지 않아 상장을 다시 준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기업 가치에 환경이 좋지 않아 상장을 다시 준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기업 가치에 호재로 작용할 만한 이벤트가 있다는 것도 고려했다. 이게 이제 오늘 나온 기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죠. 한편 AB원의 이번 IPO 도전은 최대 주주가 PEF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PEF가 최대 주주인 회사가 IPO를 추진한 사례는 여럿 있었지만 실제로 상장에 성공한 경우는 삼양옵틱스, ING생명, 인크로스 등 손에 꼽힌다. PEF가 최대 주주일 경우 상장 이후 최대 주주의 변동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리스크로 여겨진다. 명시적인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 상장 심사에서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게다가 ABO는 바이오 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영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기술 상장 특례로 상장한다는 점에서 삼양오틱스 등과의 사례도 큰 차이가 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FI의 지분이 높은 것도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FI가 최대 주주라는 것은 상장 심사에서 중요한 요소라며 PEF는 상장 이후 엑시트 계획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너 리스크를 상장 과정에서 어떻게 설명할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죠. 최대 주주가 어떤 사람이 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 끄고 제가 정리해 온 내용 한번 다시 보실게요. 일단 텔콘의 분기보고서 자료에 보면 이게 이제 2020년 11월 13일 한 2달 정도 전에 올라온 분기보고서고요. 2020년 3분기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AB원 주식회사라고 이렇게 있어요. 당 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가지고 전기 말에는 AB원 지분이 없었어요. 2분기에는. 근데 3분기에 AB원 지분이 나옵니다.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이라고 해서 AB원 주식회사 227만 9,873주 약 16.5%를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23억 원에 원가에 매수를 했고 현재 이날 기준 현재 장부 금액은 160억 정도, 그래서 약 35억 정도 차익을 이익을 보고 있어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예전에 다뤘던 지금 쭉 뉴스를 업데이트하고 있죠. 거기서 에이비온 내용만 한번 줄여서 보시겠습니다. 2020년 2월 20일 항암제 개발 에이비온 이전 상장 최고 기대주다. 2020년 올해 이전 상장할 바이오 업체 중 최고 기대주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007년 설립됐고 이런 신영기 서울대 약대 교수가 대표이다. 19년 12월 미래에셋 대우 주관사로 선정을 해서 코스닥 상장 예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파이프라인은 ABN 401, 호주, 한국 일상 준비 중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 19년 5월까지 KPM테크가 최대 주주였어요. 그리고 현재는 이때 기준 현재는 ST스타넷이다. 2020년 7월 8일 기사입니다. 텔콘 RF 제약, 에이비온 지분 매입의 배경은 아까 제가 읽어드린 기사는 맨 처음에 읽어드렸던 기사는 6월달 기사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7월 8일에 텔콘이 에이비온 지분을 매입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KPM테크가 보유 중이던 에이비온의 지분을 확보했다. 5월 28일 장외 매매를 통해서 했고 123만 주를 주당 5,100원에 약 63억에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6월 11일 날 김지훈 외 6명이 13만 9,400주를 또 매수를 하고요. 7월 1일에는 리즈 인베스트먼트 외 1명이 51만 6,600주를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총 188만 5천주 13.63%를 100억 원 정도에 투자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 이때 기준 현재 최대 주주는 ST스타넷으로 263만 5천 주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19.05%. 그러니까 2대 주주죠. 2대 주주겠죠. 2대 주주란 문구는 안 나와 있지만. 2020년 8월 3일 IPO 무산 에이비온 투자 유치 추진. 코스닥 이전 상장 추진을 철회했던 에이비온이 투자 유치 후에 IPO할 계획이다. 에이비온은 ABN 401에 대해서 한국, 호주 임상 1 이상을 동시 진행 중이다. 이후에 미국에서 임상 2상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기술 이전도 할 계획이다. 2017년에 스펙과 합병을 시도했는데 예비심사에서 불합격을 했다고 하고요. 대주주에 대한 낮은 신뢰도 아까 나왔었죠. 그리고 2020년 초에 기술특례 상장 심사를 청구를 했다가 중도에 철회를 합니다. 그때 사유로 대외 환경이 좀 악화됐고 향후 호재거리가 남아있다는 점, 그 호재를 최대한 살려서 다시 도전하겠다는 점 등을 들었고, 매출액은 연 10억이고요. 영업비용이 약 80에서 100억 정도씩 나간대요. 8월 3일날 전환사채를 했고 약 70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기는 3년이라고 하고요. 8월 3일 8월 5일 기사입니다. 텔콘 RF 제약 ADD, 에이비온 코로나 치료제 효능 확인이라는 기사가 한번 나왔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 연구 중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동물 실험의 효능을 확인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 기사입니다. 에이비온이 66억 투자 유치를 했다. 내년 2021년 상장을 앞두고 투자 유치를 했고, 유레카 그리고 리코 자산운용 등을 대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 58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고, 신영기와 강윤수 두 사람을 대상으로 또 8억 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고 합니다. 돈이 많으신가 봅니다. 그리고 8월에도 70억 전환사채를 했었고요. 아까 나왔었죠. 총 2020년에 총 136억 원의 자금 조달을 했다. 2014년 7월에 코넥스에 상장한 후에 코스닥 이전 상장을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고, 2017년에는 기업인수 목적회사 스펙이죠. 합병 시도를 했다가 예비심사에서 실패를 했고, 2020년 초에 기술특례 상장 심사를 청구했다가 중도에 철회했고, 현재 최대 주주는 사모펀드 ST스타셋 헬스케어 조합 1호이다. 그리고 2020년 11월 24일 에이비온이 항암제 후보 임상 1, 2상
FDA에 신청을 했다. IND 신청을 했다. 이게 이제 11월 말에 기사가 나왔었고요. 비소세포 폐암 등 고형암을 대상으로 한 약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2021년 1월 5일 한 달 반 정도 만에 또 기사가 나왔어요. FDA에서 임상 1 이상 승인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을 때 이때 당시에는 AB온 지분이 16.47%고 47%고 125억 정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2020년 7월 1일 날 텔콘이 AB온 지분을 100억에 취득을 했고, 그리고 8월 28일 날 또 새로 취득을 해서 총 16.47%를 125억 원에 취득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평단이 한 4,000원, 5,000원 정도 될 거예요. 4,000원, 5,000원 정도. 아까 IR 자료에는 이거 계산해보면 되죠. 잠깐만요. 2로 아니다. 취득 원가로 할게요. 1, 2, 3, 0, 6, 3, 9, 2, 0, 0, 0 나누기 2, 2, 7, 9, 8, 7, 3으로 나누면 5,4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 내용이 뜨면서 상한가를 가지고 지금 8,050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큰 폭의 수익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코넥스라서 상한가가 15%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텔콘 비록 스스로 R&D를 하고 있진 않지만 주변의 여러 관계사 그리고 투자사를 통해서 새로운 획기적인 약물들을 개발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그래도 좋은 소식이 들려서 기분은 좋습니다. 물론 주가의 환영은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우리 주변 관계사들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조금씩은 희망이 기대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